자, 어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인데요. 일단 통과가 됐으니 늦었더라도 다행이다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재적 인원이 안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걸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45일째입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심지어 오늘 처리 과정에서 초유의 상황까지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대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오늘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추경에 외국에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당초에는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었는데 그 4명은 시간 문제지 오늘 한두 시간 내에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은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이 세금으로서 공무원 수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주먹구구식의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반대를 견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죠. 네, 전 저 본회의 장면을 박주민 의원이 생중계로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 과정도 좀 참 여러 가지 시끄럽고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물론 나갔기 때문에 표결한다고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정족수 안 됐다. 그건 묻습니다. 그런데 145명, 146명, 147명, 149명까지 하다 결국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상당수가 불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비난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당 대표들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모두 다 아전 인수식으로 본인의 정당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의 패자고 승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래 문제는 사실 우원식 대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21일 저녁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통과 표결을 시도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인데 그래도 제1야당도 참여해서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2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소집해주면 우리도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국회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22일 오전 9시 반에 소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우리가 몇 명 빠져도 되겠지 하는 좀 약간 다소 느슨하고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서 실제 정족수가 미달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잘 알아야 될 게 기존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원을 하고 표결하고 합의해놓고 표결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이철희 전해철 의원처럼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미리 약속이 돼 있어 외교적 결례가 발생하면서 우려해서 가른 분도 있었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은 10여 명의 의원들도 여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리당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약속을 번복한 것도 문제지만 그 약속이 번복된 거를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원내 지도부의 노련함이 있어야 될 텐데 여당도 진짜 9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하다 여당이 돼보고 야당도 지금 여당만 하다 야당이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7월 임시국회에서 썩 자리가 잡히지 않은데 이번 7월 임시국회를 반면 교사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개헌 문제에 있어서 국정운영권을 국회로 달라고 하는 내각제 개헌에 미은자도 못 꺼낸다는 것
국회의원들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뭐 여나 야나 자기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철 의원을 콕 집어 얘기하신 건 뭐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티가 났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 딱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무엇이 중원디? 예. 예. 아니 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뻑하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누구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계속 강조해 계속 왔고 강조하셨죠. 예. 또 일자리 대통령 상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법안, 다른 모든 예산안 다 제껴놓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거 그야말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돌다리도 더 두들겨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느슨해진 거는 지금 뭐 국민들이 다 확인한 바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전날 다 이제 대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다음 날로 표결이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뭐 그래 우리가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번에 그 이거 처음에 이 추경안 처리 잘 안 될 때 야당이 안 도와준다고 울먹거리기조차 했지 않습니까? 안 울었다 그러면 본인은. 네, 어찌됐건. 그런데 지금 정말 그렇게 막 읍소를 해서라도 네. 해외 나가려는 분들 다 좀 말리고 그래서 좀 붙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지금 내부에서도 뭐 어떻게 당원들이 뭐 징계하라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네. 유행하는 말로 사람들이 정말 황당한 일이 현실로 일었을 때 이게 실화냐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실화인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중복이었고 삼복도이에 굉장히 덥게 만든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방송국에 나가서는 삼계탕 드시지 마라 네? 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이 안에 있는 행간을 읽어야지 네. 지나치게 이거에 대해서 그 가십성으로 달아주는 건 저는 좀 바람직지 않다. 행간이 뭡니까? 저는 이 행간에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어찌됐든 국민만 믿고 정치해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 참여한 거 아닙니까? 네. 막판까지 반대를 못하고 이건 국민의 힘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균형자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당 구조에서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연습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5당 구조라는 그러니까 양당 구조가 아니라 이 다당 구조에서 어떻게 의회관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마치 청와대와 국회 간에 청와대는 퍼포먼스를 하는 쪽이고 네. 국회는 마치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청와대가 하면 제 점수는요? 라고 맡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번 추경 통과와 정부 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네. 국회와 청와대가 불이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이 그걸 보고 있다.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국민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네. 절대 청와대의 퍼포먼스에 야 5당이 점수를 매기는 방관자적 이슈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예. 읽지 않고 자꾸 불참을 누가 했고 안 했고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엽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따지지 말고 이젠 국민만 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네, 뭐 말씀하시고. 네,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여야 모두가 패자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봅니다. 아, 왜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적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인데 원래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를 못한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네. 추경안 안 된다는 거 뭐 자유한국당 끌고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압박했습니까? 네. 그것도 자유한국당에다 바로 안 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을 먼저 넣어가지고 예. 같이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혼자 왕따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출석도 투표에도 안 올라다가 일단은 참석한 걸로 한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추경안 한 거는 굉장히 큰 성과고 네. 그 11조 333억 그리고 80억을 그 공무원 증원해서 80억 삭감한 대신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중원 규모도 4,500명에서 2,500명 이번에 시작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공무원 충원 쪽에는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저는 갔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또 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추경이나 청문회는 잘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네. 청와대가 다 했어요. 청와대가 뭐 대리 사과도 당 대표 대신에 청와대가 대리 사과를 했어요. 네네. 저는 세상에 대리 사과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대리 운전도 보고 대리 많이 봤는데 대리 사과를 추미애 대표가 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독대하고 물론 우원식 대표는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 대표는 뭐 했냔 말이에요. 네. 꼬리 자르기 아니라 머리 자르기 얘기하고 그래서 여야 경색 국면으로 가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뛰어나가서 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앞으로 좀 미래로 봐서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제대로 되려면 정당이 나서야 되고 집권당이 나서야 되고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청와대가 너무 독주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봐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뭐 윤 우원식 대표님- 원내대표도 많이 애를 썼죠. 다른 분 얘기 듣고 예. 좀 얘기 듣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말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 보면 네. 당이 뭐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윤 대표님이 표현하셨던 그 팀플레이 농구 비유가 상당히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아까 네. 저는 김영주 장관이 농구의 어시스트가 되라라고 말했듯이 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체력이, 그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체력이 좋고 지금 현재 기량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량이 좋은 사람이 더 역할을 하는 거고 기량이 조금 낮은 사람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그렇게 운신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네네. 청와대가 그렇게 역할을 한 건 결국은 그 당과 당에서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돋보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걸 감안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악역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어시스트한 사람도 있고. 예, 저는 이 뭐 타이틀 골을 좀- 넣은 건 그 사람이 빛나 보이지만 맞습니다. 그 뒤에 뭐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네, 있다는 네, 거죠. 26명이 불참했다는 숫자가 예. 당이 무력하다는 걸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네. 전체 의원 중에 20%가 네. 남의 일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맞습니다. 집권당 의원이 20%가 자기 대통령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 이거는 10% 이하면은 아이고 날도 덥고 하니까 배탈 난 사람도 있고 해외 뭐 의원 외교하는 간 사람도 있고 다 이해가 되지만 20% 26명이 안 가는 건 네. 이 숫자로 나타난 걸로 봐요. 저는 이거 기업 같으면 이거 집단 그 경위서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징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26 명, 당원들이 뭐 경위서 26 쓰라고 하고 너무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당원들이 뭐. 예. 그런데 이게 국민적 예. 관점에서 최영일 평론가. 보면요. 어제 오전에 저는 그냥 생중계로 보다시피 예. 이게 무슨 일이냐. 토요일 오전에 중복에 그때 막 삼계탕 먹기 직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추경 통과되네 하고 보니까 네. 이 11시 반 예정이었는데 11시 54분에 통과가 됐어요. 30분짜리 시트콤입니다. 이건 블랙 코미디거든요. 처음에는 2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 못했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의결 정족수에 미달이다. 내석이 모자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간에 자 10분 더 기다려보고 정족수가 안 채워지면 이 월요일로 미루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다고 그랬었죠. 추경이 미뤄진다. 이 주말 이후로 이틀. 그럼 그때 가서 또 무슨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신히 뛰어나갔던 퇴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지금 이게 국정이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우발적이구나.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숫자를 열어보니까 집권 여당 의원이 26명이 비었더라. 예. 이거 좀 깜짝 놀랄 얘기가 될 수밖에 뒤늦게 없는 나온 거고요. 얘기죠, 그게 네.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김 부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순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민주당이 굉장히 고단수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상황을 예측해 보기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기보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좀 중차대한 결정을 국회가 내리는 면에서 네네. 다당제 구도기 때문에 복잡할 거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을 좀 불안하게만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예. 자리를 지켜달라. 이런 요청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법안 심사하고 표결하는 건 바로 국회의원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라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네, 거겠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모 의원이 네. 야당 의원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여당 의원 생활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흐지하는 걸로 분기가 좀 빠졌다라고까지 저는 봐야 네. 된다라고 봐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분들의 좋게 봤었을 때는 자율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장된다. 그리고 각자 어떤 자기 의견 또 당론과 또 상관없이도 각자 의견도 많이들 제시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모여서 힘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사실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도와주는 것들 합치가 된 부분까지도 몽리라는 말을 잡고 발목 잡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자유한국당이 결국엔 들어가서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형식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패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26명의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진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큰일 납니다. 저거는 진짜. 예. 뭐 한 가지 혹시 뭐의 마지막으로- 서영우 소장도 네. 그들을 위한 또 하나의 뭐 아니 그래서 뭐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맏형으로서 그 군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야당은 어떤 야당? 그 전체 야당, 전체 야당, 야삼당, 세상.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인데요. 네.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이 지루한 그 추경의 그 2달 가까이 되는 공방의 추경이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조차도 대선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할 것 말할 것도 없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는 공약을 했었고요. 예.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새누리민 민주당 국민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당되기 전인 새누리당 시절에 2017년 예산안에 소방, 경찰, 교사, 공무원 10,000개 이상을 늘리기로 목적으로 네, 한 네. 예비비를 500억 원을 합의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또다시 이것을 지루하게 공방을 벌인 것은 결국은 정부 여당의 국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번 7월 임시국회를 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기국회에서는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 효과는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그 공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당론과 합치되고 부합되는 것은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정의 당론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대한야당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을 한번 그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대해 봐야 예. 또 될지 그 하여튼 의문이 갈 정도로 이번에서는 예. 야당으로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예결위에서 합의 사항과 네네네. 대선의 공약도 저버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빠져도 되겠지 하는 좀 약간 다소 느슨하고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표결의 불참함에 따라서 실제 정족수가 미달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우원식 그 원내대표는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잘 알아야 될 게 기존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원을 하고 표결하고 합의해놓고 표결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뭐 이철이 전해철 의원처럼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미리 약속이 돼 있어 외교적 결례가 발생하면서 우려해서 가른 분도 있었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은 10여 명의 의원들도 여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리당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약속을 번복한 것도 문제지만 그 약속이 번복된 거를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원내 지도부의 노련함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여당도 진짜 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야당하다 여당이 돼보고 야당도 지금 여당만 하다 야당이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7월 임시국회에서 썩 자리가 잡히지 않은데 이번 7월 임시국회를 반면 교사를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 내년 개헌 문제에 있어서 국정운영권을 국회로 달라고 하는 내각제 개헌에 니은자도 못 꺼낸다는 것 국회의원들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뭐가 여나 야나 자기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철 의원을 콕 집어 얘기하신 건 뭐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티가 났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 딱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무엇이 중원디? 아, 그렇죠. 예. 아니 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뻑하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네. 누구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계속 강조해 계속 왔고 강조하셨죠. 예. 또 일자리 대통령 상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법안, 다른 모든 예산안 다 제껴놓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거 그야말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돌다리도 더 두들겨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느슨해진 거는 지금 뭐 국민들이 다 확인한 바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전날 다 이제 대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다음 날로 표결이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뭐 그래 우리가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번에 그 이거 처음에 이 추경안 처리 잘 안 될 때 야당이 안 도와준다고 울먹거리기조차 했지 않습니까? 안 울었다 그러면 본인은. 네, 어찌됐건. 그런데 지금 정말 그렇게 막 읍소를 해서라도 네. 해외 나가려는 분들 다 좀 말리고 그래서 좀 붙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지금 내부에서도 뭐 어떻게 당원들이 뭐 징계하라고 막 그런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네. 유행하는 말로 사람들이 정말 황당한 일이 현실로 일었을 때 이게 실화냐 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실화인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중복이었고 삼복도이에 굉장히 덥게 만든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방송국에 나가서는 삼계탕 드시지 마라 네? 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자, 어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인데요. 일단 통과가 됐으니 늦었더라도 다행이다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재적 인원이 안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못했던 뭐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걸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45일째입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심지어 오늘 처리 과정에서 초유의 상황까지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대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오늘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추경에 외국에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당초에는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었는데 그 4명은 뭐 시간 문제지 오늘 한두 시간 내에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이 세금으로서 공무원 수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주먹구구식의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반대를 견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죠. 네, 전 저 본회의 장면을 박주민 의원이 생중계로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 과정도 좀 뭐 참 여러 가지 뭐 시끄럽고 이제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물론 나갔기 때문에 뭐 표결한다고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정육수 안 됐다. 그건 묻습니다. 그런데 145명, 146명, 147명, 149명까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상당수가 불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비난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당 대표들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모두 다 아전 인수식으로 본인의 정당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의 패자고 승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래 문제는 사실 우원식 대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21일 저녁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통과 표결을 시도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인데 그래도 제1야당도 참여해서 하면 좋으니 2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소집해주면 우리도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그 국회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22일 오전 9시 반에 소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우리가 몇 명 또 저는 이제 이 안에 있는 행간을 읽어야지 네. 지나치게 이거에 대해서 그 가십성으로 다뤄지는 건 저는 좀 바람직지 않다. 행간이 뭡니까? 저는 이 행간에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어찌됐든 국민만 믿고 정치해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 참여한 거 아닙니까? 네. 막판까지 반대를 못하고 이건 국민의 힘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균형자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당 구조에서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연습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5당 구조라는 그러니까 양당 구조가 아니라 이 다당 구조에서 어떻게 의회 관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마치 청와대와 국회 간에 청와대는 퍼포먼스를 하는 쪽이고 네. 국회는 마치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청와대가 하면 제 점수는요? 라고 맡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번 추경 통과와 정부 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네. 국회와 청와대가 불이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이 그걸 보고 있다.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국민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네. 절대 청와대의 퍼포먼스에 야 5당이 점수를 매기는 방관자적 이슈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예. 읽지 않고 자꾸 불참을 누가 했고 안 했고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엽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따지지 말고 이젠 국면만 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네, 뭐 말씀하시고. 네,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여야 모두가 패자다. 네. 그랬는데